안녕하세요, 연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작성한 노트를 가지고 복습을 진행해 볼 건데요. 지금 5반은 지금 복습이 진행이 되어 있고 3반과 6반은 복습이 한번 끝났지만 다시 한번 더 참고를 해서 시험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면역에서는 우리는 시험 범위에 있는 특이적 방화 작용부터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해줄 게 있는데요. 비특이적 방어 작용은 선천성 면역이라고 부르게 되고 특이적 방어 작용은 후천성 면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이적 방어 작용이라고 말했으면은 백혈구가 아니라 림프구가 작용하는 후천성 면역임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의는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천성 면역은 2차 방어 작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차 방어 작용은 비특이적 방어 작용, 즉 선천성 면역을 지칭하는 거고 2차 방어 작용은 특이적 방어 작용을 지칭하는 거니까 1차 방어 작용과 1차 면역, 2차 면역을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1차 방어 작용과 1차 면역에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요. 1차 방어 작용은 비특이적, 1차 면역은 2차 방어 작용, 그리고 2차 면역은 항원이 재침입했을 때 나타나는 특이적 방화 작용의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이적 방화 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맨 처음 항원이 침입하게 된다면은 백혈구가 이를 인식해서 백혈구에 식균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래 있죠. 여기 있네. 병균이 침입하게 된다면은 백혈구가 이제 식균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백혈구라고 부르게 되는 것 중에서도 대식세포라고 부르는 것들이 식균 작용을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N은 46, 즉 체세포의 핵상을 가지게 되고요. 이것들이 균을 먹게 된다면은 이 균을 먹고 난 후에 소화를 시키고 균의 찌꺼기들, 균에 붙어있는 항원 조각들을 보조 T세포에 전달하게 됩니다. 전달하게 된다면 보조 T세포는 활성화되게 되고 보조 T세포가 활성화가 되어서 얘 또한 증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증식이 일어나게 되고 증식된 보조 T세포는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키게 되는데요. 얘 또한 증식이 일어나게 되고 비림프구 또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때 비림프구는 마찬가지로 증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림프구는 분화가 된 후에 형제세포에서는 항체를 생산하게 되고 기억세포에서는 항원의 재침입에 대비해서 새로 항원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똑같은 항원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 기억세포가 다시 활성화되고 증식되고 분화되어서 더 강한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특이적 면역 반응의 활성 과정을 말하는 거였고요. 이 특이적 면역 반응, 그냥 면역이라고 말할게요. 특이적 면역에서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세포성 면역은 세포 독성 T세포가 관여하는 면역이고요. 체액성 면역은 B세포가 관여하는 면역입니다. 이때 둘 다 아까 앞에서 봤듯이 보조 T세포가 활성화되어야지 세포 독성 T세포와 B세포 둘 다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보조 T세포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세포 독성 T세포 같은 경우에서는 얘들은 식균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독성 물질을 감염된 세포에 뿌리게 됩니다. 감염이라고 되어 있는 감염된 세포는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말하게 되며 세균 등이 들어가가지고 세균 안에서 증식하고 있는 세포 또한 포함되게 됩니다.
이렇게 독성 물질을 감염된 세포에 뿌리게 된다면은 세포는 세포 사면이라고 불리게 되는 혹은 세포 자살이라고 불리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감염된 세포는 파괴되게 됩니다. 비세포는 보통 혈액 속에 떠다니는 혹은 조직액 속에 떠다니는 항원 조각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이 무력화시키는 주체는 항체인데요. 비세포가 분화해서 형질세포가 되게 된다면은 이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게 되고 이 항체는 혈액 속을 돌아다니면서 조직액으로도 가게 되고 거기에서 항원 조각들이나 병균들이 붙어서 무력화되게 됩니다.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이 항체라는 말은 항원이라는 물체에 붙는다고 해서 항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항원이라는 것은 병원체가 있게 된다면은 병원체 표면에 붙어 있는 단백질들을 보통 항원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물론 책에 따라서 이 전체, 병원체 전체를 항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항체 결합하는 부위만을 항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세포성 면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항원은 이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항원은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고 이 면역 반응에서는 알레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고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비염 자체가 우리 몸의 방어 작용 중 한 개인데 선천적인 방어 작용 중 한 개인데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항체가 거기 붙게 되고 비만 세포가 그 항체에 반응해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혈관이 확장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가려움 증가, 그 다음에 피부가 뜨거워짐, 붉게 됨 등등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알레르기 물질을 내뿜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점막에서는 점액을 분비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알레르기성 비염에서 콧물 같은 것들이 이제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항원은 항체가 결합하는 물질로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을 보이게 됩니다. 잘못 말했어요. 항체가 결합하는 물질로 이러한 항체는 항원 항체 반응에서 특이성을 보이게 됩니다. 항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항체는 형질세포가 분비하는 면역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단백질이니만큼 항체 또한 아미노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체를 부르는 또 다른 용어는 감마 글로불린이라고 합니다. 알파랑 베타 글로불린은 물질의 운반에 관여하게 되고 감마 글로불린은 항원 항체 반응, 면역 반응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런 항체는 특이성이 있어가지고 한 종류의 항체는 한 종류의 항원과만 결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된다면 항원 결합 부위가 있게 되는데요. 항원 결합 부위에서 이 두 개의 부분은 구조가 아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구조들은 특정 항원에만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흡사 우리가 효소에서 특정 효소는 특정 기질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항원 항체 반응 또한 특정 항체는 특정 항원과만 결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체는 아까 형질세포에서 만든다고 했죠. 형질세포는 세포 한 개당 한 종류의 항체만 만듭니다. 따라서 어느 한 종류의 형질세포는 한 종류의 항체만 만들므로 여러 가지 종류의 항체가 우리 몸에 떠다니고 있다면은 우리 몸에서는 여러 종류의 형질세포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